안녕하십니까, 박수호입니다. 헝가리 국회의장 라슬로 케베르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현지 히르TV와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베르는 러시아와 군사적 대립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가원수 젤렌스키가 외국의 지원을 요구하면서 위협하듯 말하고 있다면서 그런 말투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케베르는 젤렌스키가 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적대시하며 위협한다면서 그 정신적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체크 공화국의 관찰자 리보르 드보르작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 아레스토비치의 태도 역시 무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키예프가 조속히 러시아와 화해하는 게 좋겠다는 서방 측의 권고를 거부하면서 매우 무례한 말투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정치 애널리스트 블라디미르 코르닐코프는 젤렌스키가 협상 의지가 없다면서 미국은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러시아의 조건을 수용하도록 우크라이나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의 손녀는 우크라이나의 소수민족에 대한 인종차별 때문에 젤렌스키에 대해 등을 돌리게 됐으며 러시아 군사작전 초기에 우크라이나에서 허황된 보도들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이며 작가인 프랭크 하워드는 우크라이나가 서방, 러시아 사이의 지정학적 갈등에서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데 미국이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우려와 국익을 이해하며 러시아가 중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미국 유럽사령부 부사령관인 스티븐 트위트 중장은 키예프에 대해 가능한 빨리 러시아와 협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최근 상황이 우크라이나에 유리하지 않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의 입지가 악화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미 레이건 대통령 시절 국무부에서 나토와 군비 통제 전문가로 일했던 휴 디센티스도 키예프가 모스크바와 대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나토가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와의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꺼려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늘 거짓말과 말 뒤집기를 밥 먹듯이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 말을 오늘 뒤집는 게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는 자국민의 운명에 관심이 없으며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무기가 민간인 지역을 파괴하는 데 사용됐다는 사실을 서방 언론들이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6월 4일 교토시에서 가진 한 강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과 재임 기간 중에 27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져 그를 잘 안다면서 러시아는 나토의 확장과 관련해 속았다는 느낌을 가졌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 베이커 국무장관 시절 동서독이 통일돼도 나토가 영역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후 헝가리, 체크, 발틱 3국까지 확대돼 우크라이나까지 포함되는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을 러시아가 받을 만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생각을 아는 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재임 기간 동안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힘썼습니다. 그는 기시다 정권의 극단적인 대러 적대시 정책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공 하나만 대처하기도 벅찬데 북방의 러시아까지 적으로 만들고 있는 데 대해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푸틴 대통령을 힘의 신봉자, 전국시대 무장 오다 노부나가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화나면 말리기가 힘든 캐릭터란 의미입니다. 그러자 이펀 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씨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재임 중에 푸틴 대통령과 만나 당신은 나와 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한 말을 인용하며 그 정도로 푸틴을 잘 안다면 그를 말려달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한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 기간 동안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에게 전쟁을 미국이 종식해 줄 것을 건의했어야 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바이든이 랜드 리스 법안을 통과시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기로 한 것을 접하고 우크라이나인이 최후의 한 명까지 남을 때까지 싸우라고 종용하는 것 같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토야마 총리는 또 미국의 이 같은 정책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군산 복합체를 위한 것이라는 지론을 표명했습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유럽이 몰려든 우크라이나 난민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터키도 11년 동안 시리아 난민이 불규칙하게 들어왔지만 성공적으로 관리했는데 이제 유럽이 우크라이나 난민으로 패닉 상태인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이 위기를 조속히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피력했습니다. 2월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한 이후 1,400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했는데 이 가운데 600만 정도가 유럽 국가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이 선호하는 도피처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그리고 의외로 러시아도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신청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는 두 나라가 터키의 요구 조건에 부합할 때까지 가입을 비토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터키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테러단체 쿠르드 노동저당 민병대 등을 품어주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스웨덴과 핀란드는 쿠르드족 문제로 터키의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면서 이를 즉각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핀란드는 나토 가입 신청은 했지만 중간에 터키 때문에 저지당한 상태에서 진척이 없자 이를 퍼거토리, 연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옥으로 간 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상태에서 처지가 아주 곤란하게 됐다는 겁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서구가 자기네 안보와 복지를 지키려고 만든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의 체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지구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보다 더 크다고도 말했습니다. 기존의 유엔 안보리는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공, 남아공 5개 나라의 협의체인 브릭스의 존재감이 최근 크게 부각되면서 그 도전은 본격화됐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유엔 상임이사국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브릭스는 인도, 브라질, 남아공도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되는데 인도, 브라질, 남아공은 왜 안 되느냐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중군동에 맹주를 표방하는 터키까지 나서고 있으니 미국과 서구는 요즘 암초만 만나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중공의 이니셔티브로 아르헨티나까지 품을 태세입니다. 미국과 서구에 대항하는 에너지와 자원 대국이 뭉치고 있습니다. 중공이 아르헨티나를 브릭스에 끼워주려 한 데는 무기 거래도 한 몫을 했습니다. 중공은 아르헨티나에 자국산 전투기 JF-17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영국과 포클랜드 전쟁을 치른 바 있어 앵글로색슨과는 상극인 아르헨티나가 브릭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